예, 정확한 정치 속내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이 돈을 벌게 한다. 현금 정치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일단은 방금 나온 소식이니까 지지율부터 좀 보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그렇고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소폭 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민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저께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0:40분인가요? 구속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반영 안 된 건 맞죠.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그 2달 가까이 연일 쏟아냈던 뉴스 사실 아닌 것과 일부 사실인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족과 그 주변을 그야말로 먼지 터는 게 아니라 비 오는 날 먼지 터는 식으로 해서 탈탈 털고, 예. 그리고 11가지로 검찰이 이 구속영장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 담당 판사가 결정을 낸 건데, 결국은 구속이 곧 유죄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정경심 교수와 변호인 측이 이 법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이미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한편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구속이 무리한 구속이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도로 삼아서 그동안 활동해 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바라지 않는, 내지는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검판사의 그런 분위기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변화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외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아베 총리랑 그다음 이낙연 총리와 만나서 한일 관계에 대한 전향적인 것이 있고, 또 북미 관계, 오늘도 그 북측에서 입장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해 내는 그런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어서 결국은 한반도 리스크 관리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을 통한 그 국가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평화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해내는 것, 그다음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엊그저께 예산 시정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 정기국회 때 잘 처리가 된다라면 국정 전반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있다. 그 단일 사안을 놓고 부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는 국민들의 식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소 부정적인 것이 또 높아질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반전의 계기도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까지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뭐 소환 조사가 될지, 직접 대면 조사가 될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뭐 피고발인 신분이고 피의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던 뭐 정 교수의 11가지 혐의 중에 4개는 뭐 관련이 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불명확합니다. 함부로 얘기할 것은 아니죠. 하지만은 뭐 참고인이든 뭐 조사는 불가피해 보일 것 같습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강제 수사를 진행한 거 아닙니까? 8월 27일 날 그 대통령이 장관으로 내정하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30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 이후에도 더 40군데 정도가 더 늘어나서 7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그다음 100여 명에 가까운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된 사건이고, 기간으로 보면 최순실 특검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국민들이 소식을 접했던 검찰에 의한 정책 개입 또는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개입, 그다음에 국회의 권능인 인사청문회 전에 여론을 이미 그 범죄가 있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거기에 언론도 부안해동한 측면이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에 의한 고소고발, 그러니까 물론 야당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를 뭐 형식은 띄었지만 전직 국회의원이 포함된 11건의 고소고발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11건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이미 조국 전 장관은 그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소고발의 당사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조사는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국 장관이 특정되는 사안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아무 수사를 안 하고 있었겠느냐라는 것도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탄력을 받아서 검찰이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제 계엄 문건에 윤석열 검찰청장이 중앙지검장일 때 직인이 찍혀 있었다. 몰랐다라고 했지만 직인이 찍혀 있었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선진화법으로 위반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공정하냐 검찰이.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수사했던 것만큼 이것이 국정농단 사태이냐, 예. 그다음에 권력이 개입된 사건이냐, 아닙니다. 명료하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주장,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 대한 주장을 고스란히 검찰이 받아 안아서 그 방향으로 몰고 왔다라는 점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예. 거고요. 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그 여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왜 논의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예. 조국 전 장관이 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저는 뭐 당당하게 조사를 받아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고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진행돼서 나중에 그 진실을 밝혀서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억울함을 어떻게 누가 치유할 거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안을 볼 때 좀 명료하고 차분하게 보는 시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입장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진실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으로 가름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질문이고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한 1분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 전 장관 총선 출마설이 자꾸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되게 되면은 쭉 재판 국면이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여당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그 당시에 장관 사퇴를 하면서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겠다라는 거고 불쏘시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그다음에 사법 개혁이 중단 없이 가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 곁에서 가족을 좀 보호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했고, 그 선에서 이제 서울대 교수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는 없죠.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바로 오늘 또 일이 있었죠. 그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그 불출마 선언의 계기는 같은 것 같습니다. 유독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의원들의 선언이 나오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 의원은 종래에 본인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뭐 공사석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좀 새롭다라고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지금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은 많은 국민들에게 좀 충격을 주는 사안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당리당략에 의한 이 정치 행태, 그다음에 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최악의 국회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후에 사법개혁, 경찰개혁,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 처리에 대해서 본인의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점을 보면 결국은
정치의 본력이 뭐냐,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특히 법사위원들이거든요, 두 분 다. 예. 이 법사위가 정말 치열한 전투장인데 그 여야 의원들의 그런 공방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글쎄 정치를 저는 88년도에 당에 입당을 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 51대 49 싸움도 한편의 정치다라고 봅니다. 예. 모든 것이 선이고 모든 것이 악은 아닙니다. 올로와 낫은 게임은 그렇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고요. 그 판단의 기초에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의 그 길을 가는데 경중왕급 선후의 문제다라고 보고 곧고 선하게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늘 이해찬 대표가 공사석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얼마나 주변 분들과 공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글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저희 당으로서는 자산이죠. 소중한 자산인데 21대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것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예. 보고요. 저희 당의 이런 선도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노력이 한편으로 있는데 매우 아쉬운 것은 선진화법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주고 또 뭐 상표권을 준다거나 이런 식의 그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그것을 총선 가산점으로 예. 준다라는 자유한국당하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예. 봅니다. 자유한국당의 그런 발언성, 그 나원내 대표의 발언성의 발언 진정성은 뭐 차치하더라도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만 버리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비판에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